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정치권 언론을 향해서 아주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실 분이죠. 최진봉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기분 좋습니까? 기분이 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혹시나 이번 한 주 동안 또 어떤 이슈가 가장 환하게 하나가 만났습니까? 많죠. 네, 진짜 열받네. 생각할수록 열이 받아. 심우정. 요건 하시면 안 돼요. 요거 안 합니다. 저 요거 이라고만 있어요. 이. 심우정. 심우정. 뭐 하는 검찰총장. 행동입니까 지금? 예. 당장 끌어내려야 됩니다. 저는요. 일단 어제 또 더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즉시항고 안 했잖아요. 네. 그래놓고 어제 뭐라 그랬죠? 자 구속 기간은 일로 합니다. 대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죠? 그러면 원포인트로 윤석열을 위해서만 시간 그거 인정해 준 겁니까? 받아준 겁니까? 왜 항고 안 해요? 왜 항고 안 하냐고? 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화 안 나요? 화가 나잖아 지금. 화가 납니다. 그다음에 지기현 판사가 그분도 말이야. 응? 아니 평상시에 그러니까 법원이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일계산을 해서 했습니까? 갑자기 시간으로 바꾸는 이유가 뭔데요, 대체? 인권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인권을 꼭 윤석열부터 해야 돼요? 네. 그 많은 인권 그동안 그럼 인권 침해당한 많은 사람들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법원에서 부장판사까지 나서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윤석열부터 예외가 돼야 되냐? 언제부터 인권을 그렇게 따지셨어? 그러면 좋아요 인권 따지는 건 좋은데 그게 왜 윤석열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고요? 하필이면 그죠? 하필이면 이 중요한 이게 말이 안 사건에서. 되잖아요. 그러면 네. 검찰은 재수한 걸 바로잡기 위해서 항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검찰은 기계적으로 지금까지요. 자기들이 항상 1심에서 패소하면 항고했었어요. 그렇죠. 안 한 적이 언제입니까? 네, 언제 안 했어요? 안 한 적 있습니까? 왜 이게 윤석열? 그 나와서 또 한다는 소리가 인권이래. 윤석열 인권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일반 국민의 인권을 검찰이 제대로 잘 했습니까? 검찰이 말이야 피고인들은 함부로 대하고 억압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그런 이게 사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왜 인권을 윤석열부터 하냐고 최고 권력자부터 인권을 챙겨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화가 안 나겠습니까 이러니까? 화가 납니다. 예. 아마 짜증나네.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날 거고 예. 즉시 항고 이 법률 용어 알 필요도 없는 이거를 네. 갖고 저게 맞니 이게 맞니 하는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윤석열 한 명한테 아주 특혜적인 석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의 석방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언론은 어떻게 봤는지 이것은 교수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좋을 지금 것 같아요. 보니까 언론들은 이제 보수 언론들은 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한테 자중하라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자중하라. 네, 그러니까 예. 조선일보 사설에 석방된 윤 대통령 자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중앙일보는 정치권 모두 자중하고 차분히 현재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앙일보 귀속과 구속 취소 윤 대통령 앞 세 갈래 길이 있다. 이것도 자중의 얘기죠? 의미죠. 예. 근데 이게 저는 정말로 뭐랄까요 국민을 위한 그런 사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중도층 떠나간다 그런 의미예요. 정치적 의미라고 저는 사설이다. 봅니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편에 서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그러지 마. 왜냐면 그럴 것 같거든. 이렇게 하면 집회 나오고 중도도 막. 떠나버리면 그렇죠. 안 된다. 그러니까 보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과 강한 의심이 듭니다. 지금 다른 논조의 어떤 언론 반응 그렇죠. 짚어주시죠.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 두 예. 번의 사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란 수계 풀어준 심우정 검찰 엄중히 심판해. 당연히 아하. 제가 했던 말이죠. 예. 또 하나 윤석열 석방 헌재는 조기 파면에서 이 혼란을 종식해야 된다. 네.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이 사설을 쓰려면. 그러니까요. 아마 뭐 일반적인 곳에서는 이렇게 석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얘기했지만 네. 보수 언론이 윤석열하고 지금 결별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아니라니까요. 당부하는 겁니까?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검찰을 믿었다가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설마 검찰이 내란 수계에 대한 수사를 하고 또 누구야 그 밑에 종사자들 주요 임무 네. 종사자들 다 구속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내란에서는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일말의 믿음이 발등을 찍었습니다. 그러네요. 그게 윤석열 석방으로 이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맞네요.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쓰니까 마치 보수 언론이 변한다? 웃기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수 언론이 뭐 자중과 겸손을 당부하는 것은 중도 떠나니까 정신 차려 가만히 있어 이런 얘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자중하고 있으라.
괜히 나서가지고 중도까지 다 뺏기지 말고 그러다 정권 넘어간다. 이런 투의 기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보수 언론은 그래도 아직까지 윤석열 아니면 특히 그럼요. 국민의힘 쪽에서 집권하기를 바란다. 당연하죠. 아하.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순진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검찰한테 순진한가요? 당했죠. 참 순진하지. 이 순진하군요. 순진한 박지원. 네. 그래서 검찰한테 당하는 거야. 맨날. 검찰도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했기 웃기고 때문에 순진한 것이다. 바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뭐 그게 100% 믿지는 않는데 군 검찰 출신 그렇게 바뀔 거라고 바랬죠. 생각하냐고. 군 검찰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일반 다르죠. 검찰 완전 다르고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보수 언론이 이렇게 자중 겸손을 강조한 거는 예. 윤석열 등 돌리려 하는 건 아니다.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보기 그러니까 맞겠네요. 보수와 윤석열 측이 잘못해서 중도까지 따라가서 정권 바뀌는 거 막아보겠다는 심산이에요. 네. 어떻게든 민주 정권이 들어서는 걸 반대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윤석열은 아니, 김건희 건 터졌을 때 어땠습니까? 계속 비판적으로 논조도 냈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 왜 맞습니다. 그래요? 막 그러다 무너진다. 정권 뺏긴다. 걱정 이러다가 진짜. 탄핵당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정권 뺏길까 봐. 그렇죠. 자기들 이해관계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지. 이게 마치 정신 차리고 보수 정권도 보수 언론들도 이제는 잘못된 걸 지적한다. 웃기지 마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끝까지 주의하고 유심히 예, 살펴봐야 살펴야 된다. 됩니다. 꺼진 이 불도 다시 봐야 돼요. 말씀이네요. 꺼진 불도. 예, 예. 옛날에 그 구호 생각나시죠? 알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예. 표죠. 표죠.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심위 얘기입니다. 네.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민원사주 양심 고백에 대해서 질문한 MBC 기자 퇴장시켰는데 요거는 영상 자료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부장의 그 양심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진행과 관련된 안건 상정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저희들이 답변할 수 없으니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유의 민원 사유 의혹과 관련해서 나온 양심 고백이고요. 그간의 위원장님의 어떤 그 위증 문제에 대해서 위증 혐의를 어떻게 보면 명백히 할 수 있는 그런 증언입니다. 예, 방송통신심의원회 회의 공개동의가 규칙 제4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회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판단해 퇴장을 명합니다. 아무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지금 방해하고 계십니다. 그 동생분의 민원 사실을 보고받으신 적 없습니까? 아무튼은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해주십시오. 보고받으신 적 없다는 입장은 여전히 똑같은 겁니까, 위원장님? 자, 지금 녹음 목소리만 나와 있고 네. 영상은 사진입니다. 저희가 틀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요. 저렇게 했는데 저기 지금 퇴정 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퇴장 당하는 어떤 모습이죠.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MBC 기자가 네. 취재차 여러 번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얘기 나누겠지만 저기 장경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분이 종편 팀장이었어요. 네. 예전에 지금은 네. 이제 종편 팀장은 아닌데 장경식인가 장경식 그렇죠? 네. 이름이 그렇군요. 네. 장경식 종편 팀장 전 종편 팀장입니다. 네. 이분이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국회에 국회 나와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유일임이 지난번에 이제 그 민원 사주를 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고, 예. 근데 권익위에서도 이게 문제 없다고 처리를 했고, 네. 방심위도 문제 없음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양심 훼손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MBC 취재를 들어간 거죠. 취재해야 되는 거 그럼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이제 기자가 그 회의 참관을 위해서 들어갔다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 질문할 때 예. 듣기 싫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퇴장을 시킨 거죠.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회의에 네. 참관하러 들어가서 이제 질문을 던진 거를 그게 만약 그렇게 싫으면 그 전에 취재에 응했어야죠. 취재를 네. 하는데 응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MBC 기자들이 여러 번 취재를 하려고 시도도 하고 만나려고 했는데 잘 아시면서 갑자기 휴가를 내고 이틀인가 안 나왔거든요. 하루인가 그렇죠. 이틀 안 나왔어요. 그리고 국회 출석을 요구해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과방위에서 법적 조치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유일임 위원장에 대해서. 그런 상황인데 취재가 안 되니까 기자 입장은 당연히 취재하러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취재하러 들어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이 회의 안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유일임 위원장이 계속 퇴장시켜라. 네. 사무처 직원들을 동원해서 퇴장을 시킨 거예요. 그 장면이 지금 저 장면인데 저기 이제 영상을 다 보여줄 수가 없어서 목소리만 나온 거잖아요. 네. 서 있는 장면인데 사무처 직원들이 이제 끌어냅니다. 그래서 끌어내는 밖으로. 모습이 네, 있습니까?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냥 화면에는 안 잡혔는데 자꾸 이제 두 번이나 얘기. 아까 뭐 영상에 뭐 멘트 들으셨죠? 네. 두 번을 요청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위원장이 사무처 직원들한테 퇴장시켜라. 그래서 퇴장시켰어요. 근데 그 질문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MBC 기자 입장에서는 취재를 해야 되겠는데 취재원이 응하지 않고 전화도 안 받고 이러니까 회의 장소에 들어가서 질문을 던진 거고 그 질문 과정에서 뭐 유일임 위원장이 2번에 걸쳐서 끌어내라고 얘기했고 밖으로 내보내라고 얘기했고 그 내보내는 과정이 지금 영상에는 안 잡혔지만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지금 결국은 윤석열이 추천한 방심위 3명 위원이 이 기자한테 엄중 경고하겠다 네. 이런 입장문을 냈고 이유가 좀 재밌습니다. 네. 국민 삶에 직결한 회의를 아주 심각하게 방해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게 국민 삶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는데. 아니 뭐 본인들 입장에서 주장하면 이런 거 모든 게 국민 삶과 연관돼 있지.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모든 회의는 다 정부 기관에서 하는 민원 사주한 게 더 국민 삶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더 그런데 취재가 더 어쩌면 국민의 삶이 더 연관될 것 같은데. 뭘 심각하게 방해를 했는데 끌어냈다니까요. 예, 사무처 예. 직원들이 나갔다고요. 회의 시작하기 전에. 아니 본인이 직접 2번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네. 내보내라고. 그래서 사무처 직원들이 내보냈어요. 뭘 심각하게 방해를 했는데요, 대체. 그리고 공개된 회의예요. 네. 회의 자체가 비공개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공개된 회의라고요. 공개된 회의에서 기자가 들어가서 취재 과정에서 질문을 했어요. 아 그정 좀 힘들면 네. 답변하기 어렵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렇죠. 끌어낼 그건 아니죠. 끄집어낼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없는 거예요. 없는데도 예. 예를 들면 MBC 기자들이 질문을 한 게 뭐 안건과 직접 관계가 없다. 그럼 질문 못 해요? 아니 뭐 할 수 기자가 있죠. 아니 여기 못 해요. 회의에 기자들은 취재하러 들어간 거예요. 네. 취재하러 들어간 거지 회의와 안건과 관련된 걸 논의하러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날 무슨 논의가 있는지 보기 위해 취재하러 들어갔다가 그동안 유일임 위원장 만날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뭐 도망 연락도 안 받고 생겼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냥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게 뭔 크게 잘못된 거예요. 기자가 아무 때나 만나면 질문 던질 수 있죠. 네. 질문 던지면 다양한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박지훈 변호사가 저한테도 뭐 갑자기 여기 원고에 없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 할 거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런 거죠. 답하기 그러니까 싫으면 답 안 하면 안 되고, 하면 되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 되는데 그렇죠. 굳이 저렇게 끌어내는 모습.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게 너무 웃기는 건요. 네. 그리고 나서 입장문을 발표한 게 더 웃기다. 무슨 그러니까요. 입장문을 왜 내는 거예요, 이거를? 경고 3명이 네. 유일임, 김정수, 강경필 다 이제 여권에서 추천한 사람들이에요. 윤석열 쪽에서. 네, 이 사람들이 3명이서 앉아가 취재를 빙자해서 심의 진행을 방해했대. 뭔 방해를 했는데 아니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얘기했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나가라고 조치하라고 사무처 직원들한테 2번이나 얘기를 했고 그래서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뭘 어떻게 방해를 했는데 물리력을 행사했습니까? 아니면 뭐 거기 가서 무슨 소위 시쳇말로 깽판을 쳤습니까? 예. 질문한 거예요, 질문. 지난번에 윤석열이 그거 도어 스태핑 그만둔 것도 MBC 네. 그 질문한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똑같아요. 야,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구조가. 그러니까 그냥 야, 잘 됐다. 이번 기회에 그냥 아침 일어나기 힘든데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이건 뭔가 유일임 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내용으로 보이고. 아니 질문한 게 뭘 심의를 방해했다는 아니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장경식 종평팀장인데 네. 앞서 뭐 보고했냐 민원 사주 관련해서 국회에서 얘기했던 거 본인이 이제 5차례 이상 거짓말했다라고 거짓말했죠. 해가지고 국회 직접 가서 조사받기 전에 내가 여기서 얘기하겠다. 양심 고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양심 고백. 양심 고백했으면 유일임 말이 지금 다 틀린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위증에다가 뭐 모든 게 거짓말이 되는 건데 재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민원 사주고. 당연히 재조사해야죠. 양심선이 나왔으면 재조사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처음에 이거 더 황당한 게 뭐냐면요. 이 검찰인가 경찰인가 검찰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고소고발 들어갔을 때도 경찰인 것 같네요. 경찰일 것 같아요. 경찰이 네. 그 상대방 예를 들면 지금 누가 유일임이 처음에 이런 거죠. 노조에서 유일임의 민원 사주에 대해서 검찰이 신고를 했고 신고하니까 검찰이 어디를 먼저 앞서요? 이 노조를 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제기했던 쪽 사람도 어떻게 그 사람들. 정보를 뺐냐. 그렇죠. 그걸 이제 얘가 개인 정보를 유출했냐 어쩌냐를 수사를 했어요. 근데 유일임에 대해서 수사를 한참 뒤에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편파적이잖아요. 구조가 뭐 똑같아요. 그렇죠. 권익위도 마찬가지. 권익위에 수사를 그러니까 조사를 요청했는데 권익위에서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네. 아니 그러면 이게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지금 양심선을 한 이 장경식 전 종편팀장 같은 경우에 보고했고 그러니까 잘했다고 얘기했고 내가 너를 뭐 도와주겠다 그랬나? 네. 뭐 아무튼 챙겨주겠다 그랬나? 그런 뒤에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일임이 이미 알고 있었고 보고가 이루어진 게 이 장경식 전 종편팀장으로 인해서 양심 고백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네. 그럼 수사가 잘못됐고 권익위의 판단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다시 조사를 해야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네. 이 마찬가지로 방심위한테 권익위가 재조사해달라. 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사실은 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니 위원장이 지금 유일임이에요. 그리고 감사도 제가 알기로는 유일임이 임명된 이후에 임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렇다고 예. 하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망심이가? 본인들이 직접 들어가서 하든 아니면 경찰 수사를 의뢰하든 이렇게 하죠. 네. 제 3자가 조사를 해야지. 유일임이 위원장으로 앉아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요. 이건 어렵고 안 되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경찰 수사를 의뢰하든 아니면 권익위가 다시 들어가 제대로 수사를 하든 물론 권익위가 제대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방심이한테 재조사를 맡긴다는 게 말이 돼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주는 꼴이죠. 고양이가 생선을 참겠냐고요. 그러니까요. 당장 먹어버리지. 유일임 위원장, 방심 위원장 국회 현안 질의에 계속 불출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심위가 독립기구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어쩌면. 이런 식으로 독립적인 행동을 하라는 독립기구는 아니잖아요. 독립- 이렇게 안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독립기구라 함은 네. 이게 공식적으로 방심위는 국가기관은 아니에요. 네. 민간기구인데 자 보세요. 예산 어디서 줍니까? 방통위가 줍니다. 방통위가 줍니다. 세금으로 합니다. 세금으로 들어간 모든 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국회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돼요. 네, 딱 그렇습니다. 그게 맞죠. 그다음 방심위원 구성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대통령이 3명, 그다음에 국회가 3명, 네.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해요. 정치권에 영향력이 들어가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럼 감시해야지 제대로 운영되는지. 그러니까 돈이 세금으로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고 방송이라고 하는 중립적 객관적 기관을 심의하는 기관이에요. 네. 그럼 견제를 받아야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임명도 아까 얘기하면 정치권이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추천을 정치권이 추천은 한다고요. 이제 여야에서 대통령 하죠. 셋, 예. 국회 셋, 과방위 셋, 그다음에 국회의장 셋 이렇게 한다고요. 예. 그러면 당연히 견제 뭐 독립기구니까 견제를 안 받아요? 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아니 되죠. 심지어 헌재에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그러잖아. 네. 근데 가서 하잖아. 윤석열 정권에서는. 네. 그럼 뭐예요? 아니 국가기관이니까 감사원이 가서 막 조사하고 헌법적으로 이건 헌법적으로 독립된 기관도 아니에요. 방심위는 그냥 민간 기구로서 독립된 역할을 한다고 돼 있지. 예산과 인사에 있어서는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예산은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당연히 견제 기능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국회밖에 없어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해야죠, 당연히. 마지막으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 KBS 시청자위원회 회의에서 부정선거 주장한 다큐멘터리 제작해달라는 주문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제작 당사자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적인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시청자위원회가 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라 말라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의견은 낼 수 있어.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라고. 시청자위원회는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죠. 방송법 4조에 방송을 제작하고 편성하는 사람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어떤 기구나 어떤 사람도 없애야 돼요. 심지어 사장이라도 제가 네. 그랬잖아요. 사장이든 국장이든 누구든 실무에서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제작 자유권을 침해하면 방송법 위반이라니까요. 네네. 시청자위원회가 시청자위원회를 하면요. 일반적으로 시청자의 의견을 대변해서 전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시청자위원회 권한이 아니라고요. 네. 만약에 차라리 시청자의 권한이라면 우리가 얘기 나누겠지만 추적 60분은 왜 방송 안 했어요? 그건 얘기할 수 있지. 그렇죠. 편성이 돼 있었는데 제대로 안 한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외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무슨 어떤 프로그램 만드세요. 뭐 하는 거예요? 사주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장이야? 뭐야? 저도 뭐 시청자위원회 여러 군데 했어요. 예. 박지훈 변호사 안 했나요? 한 번도? 저는 못했는데. 여러 군데 이제 저는 진짜 시청자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위원회는 네, 예. 시청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거라니까. 맞습니다. 자기가 뭘 해라 말아라 예.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고요. 시청자위원회라 하더라도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다는 걸 지적할 수는 있지만 어떤 류의 프로그램을 만들으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권한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해달라는 게 부정선거가 맞다라는 걸 검증해달라는 걸 다큐를 만들어 달라는 만들어내- 거잖아요. 저는 좀 아니 근데 다큐를 만들어서 부정선거 아니라는 걸 좀 알려줬으면 좋긴 한데 그 프로가 아마 추적 60분 결방분 같아요. 일주일 뒤에 방영이 되긴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뭐 진영 논리 휘둘리면 안 된다. 박장범 사장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영 논리 흔들리면 안 되는데 왜 편성을 갑자기 바꾼 거예요? 내가 지금 물어보고 싶어요. 박장범 사장한테. 네. 아니 정말로 진영 논리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원래 편성한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일주일 늦췄냐고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의문이 듭니다. 아니 이게 만약 진영 논리에 안 빠졌다면 원래 편성돼 있었고 3.1절 특집 다큐멘터리는 그 다음 주에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네네. 그대로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걸 왜 바꾸냐고.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3.1절 날 해야지 왜 3.1절 특집 다큐를 그 전주에 하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제 네. 유행어입니다. 예.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되네요. 말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진영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고 박장범이 얘기하는데요. 본인이 지금 그 외압을 가했다면 바꾸는데 특정 진영의 논리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게 특정 논리를 대변하는 거라고요. 이거 바뀐 게 잘못된 거지. 원래 편성이 없었던 걸 집어넣은 게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항상 제작진과 상의하고 제작진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청취해야 되고. 그건 똑같아도 검찰하고 네. 심우정이 수사단에서 뭐라고 했어요? 특수수사단에서 네. 특수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자고 그러잖아요. 한거. 즉시 항과적 했는데. 근데 그걸 거부하고 안 한 사람이 누굽니까? 심우정이잖아요. 똑같아요. 박장범도. 아하. 결국은 박장범 이 사장이 공영방송 사장인데 뭔가 지금 내란 세력이 확성기 노릇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으로 자유로울 수 얘기가 없다. 있어요. 자유로울 수 없어요. 부정선거가 지금 그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예를 들면 현재 그 극우 세력의 준동이라든지 잘못된 행태 이거 보니까 뭐 심각하더라고. 뭐 추적 60분 보세요. 너무 심각해요.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언론이 이 언론을 이용해 가지고 여론을 막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들을 직접 추적 가져오는 60분은 그나마 그걸 잘 그러니까요. 추적해서 다뤘던 것 근데 같은데요. 그거를 방송 나중에 안 하고 일주일 뒤로 미루는 게 이게 바로 편성이나 편집이나 제작에 관여하는 거고 이거는 불법이라고요. 네. 몇 번을 얘기했지만. 박장범 사장 입장에서는 본인은 이 내란이 쭉 지속되길 바라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빨리 종식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의심을 왜 받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돼. 왜 개입을 하냐고. 제작진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든 본인은 경영만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개입을 하고 이러면 방송법 위반이라고 제가 몇 번을 경고를 했습니까? 지금도 문제가 된다. 사장이라 하더라도 네. 개입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장이 개입할 권한이 없어요. 그 추적 60분 이제 편성 예. 미루고 삭제했잖아요. 예, 그랬죠. 그때 이유가 뭐냐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폭동 어쩌면. 일어났습니까? 뭔 폭동이 일어난대요? 그럼 일주일 뒤에 한 폭동 일어나야지. 폭동 일어났냐고 일주일 뒤에서. 네. 뭔 폭동? 이런 보셨어요? 뭘요? 그 폭동 일어난 거? 추적 60분 보셨습니까? 대강 봤습니다. 내가 저도 뭐 단어 못 봤는데 대강 봤습니다. 내용은 사실은 뭐 잘 추적을 하긴 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박장범 사장이나 그 윗선에 이런 네. 내용들을 파악하고 이게 나가면 본인 진영에 불리할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했던 그렇게 것 같아요. 판단한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그걸 늦추게 한 거죠, 사실은.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개입은 제가 다시 경고합니다. 방송법 4조 위반이고요. 4조 위반이고. 예, 위법입니다. 위법. 예, 예, 법률을 예. 위배한 거고 네. 실제로 전 이정현이었죠, 그분 그 홍보수석했던 분. 집행유예가 받았죠. 네. 예. 집행유예 받았어요. 예. 집행유예 뭔지 모르는 법적 처벌을 받았다고요. 네. 실제로 전화해가지고 살짝 전화했는데 네, 전화했죠. 이거 좀 다루지 말아달라고 네, 그 얘기했다가 네. 방송법 위반으로 네. 처벌받았습니다. 근데 방송법에는 사장도 개입하면 안 되게 돼 네, 있다니까. 네. 사장이라고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 김말룡님께서 네. 우리나라 완전히 후진국 됐다 이런 얘기도 맞아요. 합니다. 아, 방송도 요즘 뭐- 그렇고 여기저기 다 문제고 얘기를 좀 주시고 있으면 망가진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이런 저에 것들이 대한 좀 뭐 이렇게 좋은 댓글은 최진봉 목사님 떠드십니다 이렇게. 떠드십니다. 네온님께서 더 네온님께서 아니 모르겠어요. 좋은 의미로 저는 읽혀지는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네. 참 어쨌든 그 정부에서 임명을 했다 해도 자기 역할을 또 자기 임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끝까지 그쪽 편 들려고 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하는 게 사실 안타깝기도 하고 문제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전에 박장범 사장이 임명되는 그 과정에서 네. 조그만 파우치 문제가 논란이 됐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면 윤석열 대통령 물론 뭐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사회에서 추천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당시에 안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입김이 네.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왜 사장으로 안 치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네. 누가 봐도 갑자기 단어도 생각이 안 나네. 부적절한. 네, 부적절한 인사 아닙니까? 그런 게 생각 안 나면 어떡합니까? 나이 들어봐. 조그만 박장범이라고 별명까지 아니 생겼어요. 지난주에 조그만한 죄송합니다만 박장범. 예. 다른 프로에서 이동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이 이동희 들면서 작가요? 예. 단어가 잘 생각 안 예, 나서 예, 예. 박지훈 변호사도 꼭 그러실 것 같아요. 단어가 저는 잘 뭐 생각이 여기 진행을 못하게 될 일이 벌어지지 원고에 않을까. 대본에 있는 질문만 하기 때문에 단어가 크게 틀리진 않는데 우리 최진봉 예. 목사님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아이, 최진봉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아이,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부탁드리고요. 글들을 리폴리님 또 예. 안드로메다로 간다님 예. 글 주셨습니다. 감사의 감사합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